오늘 멕시코와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일단 대기록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늘 교체 출전을 하면서 136경기 A매치 대한민국 축구의 역대 최다 출전 기록이 손흥민 선수가 1위로 올라갔어요. 차범근, 홍명보, 손흥민 요 라인에 손흥민 선수가 올라갔고요. 이제부터는 손흥민 선수가 한 경기 한 경기 A매치 나올 때마다 대한민국 축구의 최다 출전 선수가 됩니다. 이제부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 선수가 이 기록적인 경기에 엄청난 골을 넣었죠. 사실 우리가 지고 있을 때 손흥민이 분위기 반전을 시켜놨어요. 굉장히 어려운 코스였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이제 오현규 선수가 떨궈주는 볼이었고 손흥민 선수한테 이제 넘어가는 볼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을 때 상대 수비가 달려 들어오고 있어서 슈팅하기가 쉬운 장면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런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선수들이 뭐 말로 하자면 이론적으로는 골키퍼의 머리 위쪽으로 차는 게 유일한 선택지다. 아니면 뭐 가랑이 사이 둘 중에 하나다 라고 하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심지어 수비수가 달려오고 있는데 근데 손흥민 선수는 여기서 왼발로 심지어 상대 골키퍼의 바로 머리 위로 정말 멋진 골을 넣었습니다. 각도가 없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각도가 없어요. 수비수가 이 공간을 다 막았기 때문에 수비수가 막고 있기 때문에 공격수 입장에서는 슈팅할 수 있는 각도가 거의 없는데 요 좁은 각도에서 심지어 꽤나 멀리 떨어져 있는 요 각도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 슈팅을 꽂아 넣었다. 손흥민 선수가 왜 세계 최고의 피니셔인지 세계 최고의 결정력이 높은 선수로 손꼽히는 선수인지를 오늘 경기도 보여줬고 근데 이제 뭐 손흥민 선수의 이런 들어오자마자의 그런 영향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오늘 이 3백을 사용할 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3백을 지난 미국전에 괜찮았고 오늘 경기도 후반전엔 좋았어요.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 좋았죠. 그러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3백을 썼을 때 멕시코 같은 팀을 이제 월드컵에서 안 만날이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였냐면 멕시코가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축구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오늘 경기에서 좀 당황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앞쪽에서 압박을 굉장히 과감하게 하는 편이죠. 오늘도 이제 김문환, 이명재 많이 올라가고요. 앞쪽에서 이제 우리 선수들이 멕시코를 1대1로 강하게 압박을 했어요.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이제 여기서 상대 미드필더가 3명이었는데 이제 한 명의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면서 이제 박용우, 카스트로프 2명의 미드필더가 앞쪽에서 바싹 달라붙습니다. 근데 이 미국전과 오늘 경기에 달라진 점은 저런 1대1 상황 정말 대인마크에 가까운 바싹 붙는 저런 압박 축구를 할 때 앞쪽에서 상대가 개인 기술이 좋아서 풀어나올 수 있으면 우리의 압박을 버텨내는 순간 그 순간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경기는 거기서 붙어주다가 상대가 풀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도 이 3백을 쓸 때 저런 앞쪽에서의 압박하는 좀 강하게 달려드는 이런 축구가 강한 팀을 만났을 때는 조금 걱정스러운 면도 있다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이 장면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앞쪽에서 한 명 다 붙고 있어요. 한 명 다 달라붙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그러니까 멕시코가 줄 곳이 없어서 뒤로 돌려요. 뒤로 돌리면 상대 골키퍼가 볼을 잡죠. 근데 상대 골키퍼가 볼을 잡을 때 이강인, 오현규, 김문환, 박용우, 카스트로프, 배준호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가 우리가 이렇게 달려드니까 달려드는 걸 활용해서 이제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줘요. 일단은 내려오는 선수한테 패스, 옆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거칠게 달려드니까 여기서 그래도 우리가 돌아서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돌아서지 못하니까 멕시코가 계속 이제 앞쪽으로 볼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쪽에서 이제 볼을 받는 선수가 있는데 측면으로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이명재 선수도 같이 올라옵니다. 엄청 공격적이죠. 이명재, 카스트로프, 박용우, 김문환, 이강인, 오현규, 배준호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멕시코가 다 가로막히니까 앞쪽으로 그냥 뻥 차줍니다. 그리고 뻥 차줬을 때 1대1 싸움이 일어나요. 그리고 지금 이 달려나온 선수가 김태현 선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멕시코의 선수가 볼을 받아서 지켜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세컨볼 있죠. 요 세컨볼을 멕시코가 뒤에서 달려나오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축구랑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가 이제 홍명보 감독의 축구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플레이들이 저렇게 앞쪽으로 붙여놓고 떨어지는 세컨볼에 대한
달려드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볼을 가져오는, 그래서 뭐 지난 미국전에도 이재성 선수가 극찬을 받았던 게 저런 세컨볼 상황에서 이재성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멕시코가 애초에 기동력이 좋은 팀이다 보니까 여기서 롱킥 세컨볼이 나왔는데 이 세컨볼을 멕시코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가져가자마자 바로 방향 전환하면서 탈압박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월드컵에 가서는 우리가 저렇게 약간 붙여주고 떨어지는 세컨볼에 대한 기동력, 이런 달려드는 이제 움직임이 상대에게 안 통할 수도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이제 경기였어요. 그래서 전반전에 보면 특히나 이런 것도, 이번엔 우리가 볼을 잡고 있습니다. 볼을 잡고 있을 때 김문환이 달려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있는 카스트로프, 박용우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그 다음에 김승규는 오히려 김문환 쪽으로 볼을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앞쪽에서 싸워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볼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 세컨볼. 요 세컨볼이 나올 때 이제 멕시코의 선수가 먼저 달려가느냐, 우리의 선수들이 먼저 달려오느냐, 이 싸움인데 여기서 멕시코의 선수가 먼저 세컨볼을 가져가는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경기에 이런 전술에서 의문이 생기는 건 당연하게도 박용우 선수가 저런 이제 뒤에서 올라오는 그런 작업을 잘하는 선수가 아니니까 뒤에 있다가 올라와서 세컨볼을 가져가는 이 역할을 과연 백승호, 박진섭, 김진규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 과연 세컨볼을 잘 딸 수 있는 선수냐? 이런 이제 아마 의문점들이 나올 만한 경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면 여기서 이한범 선수가 볼을 잡고 있는데 멕시코가 달라붙어요. 막 달라붙으니까 줄 곳이 없고 우리는 앞쪽으로 붙여줍니다. 앞쪽으로 붙여줬을 때 여기서 세컨볼이 나오는데 이 세컨볼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강인 선수가 달려오는데 이때 멕시코의 선수들이 2명 샌드위치 마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칠게 달라붙으면서 태클로 볼을 가져오죠. 요런 이제 세컨볼 싸움에서 우리가 이제 상대보다 기동력이 좋고 저런 저돌성 이런 것들이 우세할 때는 그러면은 이제 모르겠는데 저런 이제 기동력과 싸우고 부딪히는 게 멕시코는 애초에 워낙에 좋은 팀이잖아요. 과거부터 기동력을 기반으로 한 축구를 하는 팀이잖아요. 우리처럼. 근데 그런 이제 세컨볼을 우리보다 잘하는 팀이니까 저기서 우리가 세컨볼이 우리 것으로 안 왔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늘 이 3백의 약간의 구조적인 문제는 결국에 우리가 3백을 쓰면 결국에는 이 가운데 공간, 이제 오늘 경기도 왼쪽에 김태현과 이한범이 넓게 움직여요. 일부러 넓게 움직이면서 수비를 앞쪽으로 좀 땡기는 거죠. 땡겨놓고 달려나가는 선수들한테 빠르게 찔러주는 킥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킥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세컨볼이 나오는데 이런 세컨볼을 카스트로프 같은 경우는 내려왔다가 상대를 끌어당겼다가 세컨볼이 나올 때 달려나가면서 가져오는 거,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근데 박용우 선수가 이런 역할을 과연 튀어나가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경기 흐름 자체가 저런 세컨볼 찬스에서 상대에게 좀 넘어가는 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저런 3백이 아니라 4백이고 미드필더가 3명이면 박용우 선수는 수비 라인 앞에 있고 옆에 있는 선수들이 달려들면서 이재성이나 황인범 이런 선수들이 달려들면서 싸우는, 그러면 구조가 괜찮아요. 근데 오늘 경기는 미드필더 2명, 박용우가 넓은 공간에서 달려나가야 되는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박용우 선수가 저런 세컨볼 싸움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리고 그 압박하는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면을 보면 이제 앞쪽에서 달라붙는 압박을 우리가 해요. 우리가 이제 원래 이런 달려드는 압박을 하잖아요. 달려드는 압박을 했는데 멕시코가 미드필더를 앞에 2명을 둡니다. 그리고 앞쪽에 1명이 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선수가 미스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 달려드는 선수가 김진규 선수였거든요. 김진규 선수가 2명을 마크해야 돼요. 박용우는 어딨냐? 뒤에 박용우 선수가 이 1명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압박을 걸 때도 약간의 오늘은 미스가 나왔던 경기였다. 그리고 멕시코도 그거를 아니까 선수를 순간적으로 비대칭하게 놔두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보면 박용우가 1명을 마크하고 있고 앞에서 김진규가 달려갔는데 김진규가 2명의 미드필더를 상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달려나가는 선수에게 패스 한 번만 넣어주면 그대로 이 공간이 이제 열리는 장면이죠. 이러면 사실은 김진규가 1명, 박용우가 1명, 여기서 이제 순간적으로 비면서 탈압박이 되는, 그 멕시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렇게 우리가 미드필더가 2명이니까 의도적으로 끌어당기면서 미드필더 1명을 더 추가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약간 호흡도 조금 안 맞았어요. 예를 들면 멕시코가 탈압박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오늘 이 장면도 보면 앞쪽에서 우리가 달려들고 여기서 이제 김진규와 박용우 2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멕시코가 미드필더가 3명이에요.
근데 한 명의 선수가 내려갈 때 김진규가 달려나갈 것이냐, 박용우가 달려나갈 것이냐, 이거를 어쨌든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두 선수가 같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한 선수한테 박용우와 김진규가 다 달려갔어요. 호흡이 안 맞은 장면이죠. 그러니까 뒤쪽에 두 명의 미드필더가 그냥 빕니다. 그래서 거쳐서 편안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다음 점 보면 박용우와 김진규가 모두 달려갔는데 뒤에 선수가 없어지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편안하게 이제 멕시코가 이 가운데 공간을 쓰면서 나가는 이런 장면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달려드는 압박을 하는데, 이런 달려드는 압박을 했을 때 상대가 전술적으로도 잘 풀어나가는 팀이고, 달려들었을 때 1대1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진 팀이다, 세컨볼 경합에서도 우리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는 팀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저런 장면에서 조금 미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달려나가는 축구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히려 그 멕시코가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공략하는 장면들도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추구하는 전방 압박의 이상적인 장면이죠. 오연규가 달려들고 이강인, 김문환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서 앞쪽에서 선수들을 한 명씩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이제 멕시코의 미드필더가 내려오니까 카스트로프가 달려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완전히 한 명씩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멕시코가 여기서도 이제 압박에 당하니까 여기서 그냥 앞쪽으로 넘겨줘요. 근데 앞쪽으로 넘겨줬을 때 이한범 선수까지 올라와서, 우리의 센터백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한 명씩 다 붙잡으면서 결국에는 볼이 흘러나왔을 때 이한범이 올라와서 볼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공격 시작. 이게 이제 홍명보 감독이 하고 싶어하는 앞쪽에서의 공격적인 형태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멕시코가 우리 상대로 합니다. 예를 들어 볼을 잡았을 때 달려나가는 선수, 그럼 멕시코가 그냥 한 번에 찔러줍니다. 한 번에 찔러주고 여기서 머리에 맞추고 떨어지는 세컨볼 나올 때 막 달려들어요, 선수들이. 그래서 이 세컨볼을 멕시코가 가져가고 여기서 다시 공격 시작. 다른 장면도 보면 계속 우리의 실수를 유도합니다. 한 명 다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한범 선수가 줄 공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카스트로프한테 줘요. 근데 이미 카스트로프가 압박을 당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카스트로프가 볼을 받자마자 원터치로 넘겨주는데 여기서도 압박을 받고 있어서 결국 카스트로프의 패스가 끊기고 맙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특히나 이런 멕시코가 타이트하게 달라붙는 축구가 우리를 계속 괴롭히니까 저런 장면이 많이 나와서 전반전 끝날 때 카스트로프가 이한범 선수한테 이제 불만을 이야기하는 장면도 찍혔어요. 이건 이제 그 미드필더 입장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붙으니까 나한테 주면 안 되고, 뭐 그런 장면에서 계속 내가 볼을 잡을 때 미스가 나는 장면들을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 장면도 순간적으로 한 명씩 붙는 이런 장면인데, 여기서 이번엔 김태현 선수가 카스트로프한테 줍니다. 근데 카스트로프가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카스트로프가 볼을 뺏겨요. 그러면서 이제 멕시코에 또 좋은 기회가 오는 그런 장면이었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실점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크로스가 올라가고 김민재가 걷어냈어요. 걷어내고 이제 카스트로프가 볼을 잡아서 볼을 잡은 다음에 안정적으로 뒤쪽으로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넘겨주는 순간 멕시코 선수들의 몸동작을 보면요, 다 앞쪽으로 쏠려 있어요. 다 붙어서 달라붙어서 저돌적으로 그냥 달려드는 거죠. 볼이 앞으로 못 나가게. 그리고 여기서 멕시코가 달려드니까 이한범 선수가 여기서 달려드니까 순간적으로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쪽으로 그냥 볼을 쳤는데 앞쪽에서 이 볼이 달려나오는 멕시코 선수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뒤쪽에서 수비를 하다가 걷어냈는데 다시 멕시코한테 가면 또 멕시코가 공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멕시코가 볼을 잡자마자 측면으로 보내서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게 수비수한테 얼마나 불리하냐면, 다른 각도로 보면요, 여기서 이제 이한범 선수가 걷어낸 게 멕시코한테 가고 여기서 이제 멕시코가 측면으로 볼을 보내주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수비 라인 이한범, 김민재, 김태현이 막 올라와야 돼요. 달려 올라와야 됩니다. 왜냐면 미드필더 라인과 거리를 좁혀야 되잖아요. 공격수들이 내려가서 볼을 잡으니까 빨리 수비 라인을 높여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달려 나오니까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김민재, 이한범, 김태현이 달려 나올 때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라울 히메네스가 그걸 보고 오히려 약간 뒤로 돌아서 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김민재는 달려 나오는데 라울 히메네스는 뒤로 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비가 나가다가 볼을 뺏기니까, 그러니까 수비수 입장에서는 달려 나왔는데 공격수가 다시 뒤로 뛰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크로스가 올라올 때 김민재는 뒷걸음질을 치고 라울 히메네스는 이미 이 볼을 보면서 들어가니까 크로스를 보면서 달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죠.
그리고 여기서 라울 히메네스가 머리에 맞춰서 득점. 일단 라울 히메네스의 뭐 헤더도 굉장히 좋았지만 우리가 이 실점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멕시코가 전방 압박을 할 때 그거를 못 이겨내면서 앞쪽으로 나가다가 뺏기니까 그러면서 문제가 나왔던 이런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요 3백이 과연 이제 앞으로도 멕시코 정도 실력이 되는 팀들에게 잘 먹힐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경기였어요. 전반전에. 근데 후반전에는 우리가 비교적 변화 자체를 굉장히 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당연히 손흥민이었죠. 어떤 거였냐면 우리의 이제 변화가 된 모습은 중원에 일단은 김진규 선수가 들어갑니다. 카스트로프 대신에. 그리고 배준호 선수 대신에 손흥민 선수가 들어갔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경기를 하냐면요. 이 박용우 선수가 하나 내려가요. 빌드업을 할 때. 이게 일단은 우리 후반전에 바뀐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크게. 박용우가 볼을 가졌을 때 하나 내려가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 내려가니까 김태현, 이한범 완전 넓게 퍼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퍼지면 윙백들 더 높게 올라가죠. 윙백들이. 그러면 수비들이 윙백에게 붙어요. 그 순간 손흥민 선수가 뛰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킥을 때려주면서 손흥민에게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 만드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용우가 내려오면서 4명의 수비가 되면서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내고 자연스럽게 손흥민이 뛰어간다. 요 변화거든요. 근데 요런 이제 전술을 쓰려면 손흥민이 필수죠. 저런 침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후반전에 보면 이런 전형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장면 보면 이제 손흥민의 역할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박용우와 김진규가 모두 압박을 당합니다. 아까 전반전의 장면과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멕시코가 우리를 앞쪽에서 완전히 타이트하게 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진규가 줄 공간이 없어서 반대로 넘겨줍니다. 반대로 넘겨줬을 때 김태현 선수가 이렇게 백스리가 돼 있고 측면에서 볼을 받아요. 그 다음에 또 측면에서 내려오는 이명재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측면으로 이제 멕시코를 하나 둘씩 지금 끌어내는 거거든요. 계속. 그래서 측면에서 이제 이명재 선수가 볼을 받습니다. 이렇게 볼이 오른쪽에 있다가 뒤로 측면으로 넘어왔어요. 그 순간 수비가 끌려 나오는 순간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왔다가 측면으로 빠집니다. 이 공간으로 패스. 그러면서 손흥민이 뛰어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전에 우리가 탈압박을 못하다가 손흥민이 들어온 다음부터 탈압박을 했던 장면이 저런 거였어요. 상대를 끌어낸 다음에 뛰어나가는 손흥민. 이런 형태를 계속 만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장면인데 김민재가 있고요. 박용우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한범, 측면으로 퍼질 수가 있죠. 2명이 센터백이 되니까. 그래서 박용우, 김민재가 있고 이한범 넓게 움직이고요. 왼쪽에 김태현 넓게 움직입니다. 김태현이 올라가니까 앞쪽에 있었던 이명재 완전히 끝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김문환도 완전히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걸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김진규 혼자 있죠, 미들라인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김민재가 이제 이런 구도에서 뻥 차주면 달려나가는 손흥민이 있습니다. 이 구도에서 보면 앞쪽에서 손흥민 달려가고 있고 오현규 있고요. 왼쪽에서 이명재 넓게, 오른쪽에서 김문환, 경기장을 넓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볼이 떨어졌을 때 이명재가 올라가 있으니까 이명재가 이 세컨볼을 가져오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후반전에는 이제 손흥민이 들어오니까 손흥민을 위한 역할을 만들어준 거죠. 이 장면도 박용우가 내려옵니다. 미들라인에서. 그러니까 김민재와 2명의 센터백이 되고요. 이한범 측면에 붙어요. 그리고 이때 이강인이 측면에 있고 오히려 이제 김문환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경기장을 넓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3백 중에 한쪽이. 그러면서 앞쪽으로 패스가 이한범한테 간 다음에 이한범이 찔러줘요. 그럼 찔러줬을 때 이강인이 수비 끌고 나오고 김문환이 수비 끌고 나오니까 앞쪽에는 이번엔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 오현규 선수가 달려나가면서 공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구도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 오늘 경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4명입니다. 이번에는 김태현, 김민재, 이한범이고 박용우가 이번엔 왼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박용우랑 이한범이 포백에서 풀백이 되는 거예요. 풀백처럼. 그러면 이제 김문환 올라갈 수 있고 이명재 엄청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넓게 쓰면서 박용우가 잡아서 이명재한테 주는 거예요. 이명재가 넓게 올라갔죠? 그러면 이명재를 따라서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그러면 손흥민이 뛴다. 요런 형태입니다. 박용우가 여기서 패스해주면 이명재가 측면 끝에서 볼 잡고 침투하는 손흥민. 그러면서 수비가 이제 여기서 끌려 나오면서 막 이제 들어가요. 손흥민의 공간이 나니까 이 공간을 막으려고 수비가 끌려 들어가죠. 그래서 가운데에 공간이 나서 여기서 이제 이명재가 손흥민한테 안 주고 가운데로 줍니다.
그리고 가운데에서 여기서 볼을 잡아서 반대편으로 넘겨주고 그러면서 반대편으로 패스가 넘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측면으로 나오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김문환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반대편에서 이강인 그리고 김문환 패스가 넘어가죠. 수비를 끌어내면서 여기서도 보면 결국에는 이한범이 넓게 서 있고 이강인이 넓게 서 있고 넓게 서 있으니까 수비가 끌려 나오고 이때 김문환에게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환한테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스루 패스. 여기서 이제 김문환이 측면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죠. 이 크로스가 결국에는 안쪽에서 오연규, 떨어지는 손흥민, 득점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득점이 나오는 시퀀스에서 보면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공간 만들고 수비를 계속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흔들다가 나오는 골이었어요. 저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후반전에 손흥민을 활용한 공간으로 침투시키는 요 플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후반전에 이제 플랜 자체가 달라졌는데 조금 더 이때 손흥민이 핵심 선수였다. 그리고 이제 오연규 선수가 오늘 너무 잘했어요. 오연규 선수가 올라왔을 때 떨어뜨려주면서 여기서 이제 득점이 나온 거였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멕시코가 달려나오는 형태였잖아요. 달려나오니까 오연규 선수가 뒷공간을 침투하는 이런 장면을 정말 잘 가져갑니다. 오프 더 볼. 그리고 워낙에 저돌적이니까 이 장면 보면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는 압박을 많이 하는데 내려앉을 때는 그래도 확실히 내려앉아요. 상대가 이제 이 하프라인을 넘어오는 순간 이 순간부터는 우리가 내려앉아서 수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라인 사이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여기서 끊어낸 다음에 끊어내고 빨리 역습을 하자. 요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요런 축구에서 이제 오연규 선수가 저돌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점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멕시코가 안쪽으로 볼을 붙여줬는데 여기서 카스트로프가 끊어냅니다. 카스트로프의 역할이죠 이게. 끊어내자마자 오연규 바로 뛰어요. 그리고 카스트로프가 끊어내고 바로 이제 이강인의 패스 딱 들어가면서 달려가는 오연규 쪽으로 딱 떨어집니다. 오연규 선수가 어느새 이렇게 돌아뛰면서 좋은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연규 선수가 1대1 찬스를 맞이하는, 물론 여기서는 이제 마무리를 못했지만 이런 플랜을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도 오연규라는 이런 자원이 있으니까, 저돌적인 자원이 있으니까 끊어내고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이 구조에서 오연규의 역할이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두 번째 골 들어갈 때도 오연규 선수가 이제 어떤 플레이를 했냐면 멕시코가 붙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멕시코의 수비가 여기서 달려나오고 있어요. 되게 공격적으로 달려나오는데 여기서 볼이 떨어지거든요. 이때 여기서 오연규 선수가 경합을 해줍니다. 경합을 해서 이강인한테 떨어뜨려줘요. 이게 좋았죠. 그리고 멕시코의 수비가 이 장면도 보면 달려나오고 있어요. 막 달려오니까 오연규 선수는 경합에서 이긴 다음에 떨어뜨려주고 본인은 바로 뒷공간으로 뜁니다. 이 움직임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이제 떨어뜨려줬을 때 볼을 잡는 선수가 또 이강인이니까 이강인 선수가 볼을 가지고 본인에게 3명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는 동안 오연규는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강인이 본인에게 이제 충분히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뛰어가는 오연규에게 패스. 이게 뭐 이강인의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오연규가 여기서 상대 수비보다 더 빨리 뒷공간으로 이제 파고드는 이 움직임이 참 좋아요. 오연규 선수가 여기서도 떨어뜨려주고 바로 뛰어나갈 때 수비수들이 오연규의 스피드를 순간적으로 못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강인이 딱 찔러줄 때 오연규 선수가 뒷공간으로 딱 멋있게 뛰어들어가는 이런 장면이었죠. 그 다음에 이 오연규 선수의 장점은 박스 근처에서 정말 이 스트라이커의 면모, 어디서든 슈팅을 가져갑니다. 이게 오늘 이제 빛이 났어요. 오연규 선수가 여기서 볼을 가지고 있다가 치고 들어가는데 순간적으로 도와주는 선수가 몇 없었잖아요. 본인이 그냥 책임지고 마무리를 한 건데 여기서도 상대의 수비가 발을 뻗는 것을 기다렸다가 슈팅할 때 상대가 발을 뻗으면서 슬라이딩을 하니까 가랑이 사이로 넣습니다. 요 이제 아주 멋진 슈팅 코스 까지. 그래서 이 오연규 선수가 오늘 경기는 이제 오연규 선수가 오세훈, 주민규 이런 선수들과 이제 원톱 경쟁을 하고 있는데, 멕시코 같은 이 팀을 상대로 오연규 선수가 이렇게 저돌적인 플레이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저런 사실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장면에서 직접 책임을 져서 득점을 한다. 앞쪽에서 싸워주는 플레이도 좋고 뒷공간 침투도 좋고 마무리 슈팅도 좋고 이 오연규 선수의 이런 플레이도 눈여겨볼 만한 그런 경기였다. 물론 이제 이런 마지막에 우리가 실점을 해서 이제 결국엔 동점으로 끝났지만 이런 이제 얻어갈 수 있는 것들도 있었고, 특히나 오늘 경기에서 분명해진 건 이 아까 후반전의 그 전술을 보면 결국에는 홍명보 감독의 축구는 수비를 끌어내면서 침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런 침투가 이루어지려면 손흥민 선수 같은 이 라인 브레이커, 그리고 손흥민의 영향력,
손흥민이 들어왔을 때랑 손흥민이 없을 때랑의 탈압박을 하는 그런 능력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상대가 달려 나왔을 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니까 왜 손흥민이 지금 홍명보 감독의 축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인지,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우리 국가대표팀 최다 출전 선수가 됐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런 대기록을 달성하면서 왜 지금 이 대한민국 축구에 역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손흥민 선수가 역사적인 경기에서 경기를 아예 뒤바꿀 수 있는 득점까지 만들었으니까 지금 이제 월드컵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이런 이제 과정에서 손흥민이 얼마나 핵심적인 선수인지 또다시 증명했던 경기였다. 그리고 이제 이런 우리의 3백은 이제 보완이 될 점들을 멕시코 같은 또 좋은 팀을 상대로 했으니까 보완될 점들을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